안녕하세요. 저는 커넥팅랩의 대표 현경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미래산업의 게임 체인저, 블록체인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블록체인이란 무엇인지 먼저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즘 블록체인이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전망과 그리고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저희 커넥팅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는 실제 ICT 산업에서 근무하시는 실무자분들이 모여서 만든 모바일 포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내부에서 나오는 인사이트들을 정리해서 다양한 서적을 발간하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블록체인 관련된 인사이트들을 정리해서 서적을 발간을 했고,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커넥팅랩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커넥팅랩에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에서 빅데이터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연이나 기고 활동들을 다양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 블록체인은 곧 비트코인이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비트코인의 시세가 2021년 11월 이후로 8,200만 원을 경신한 이후에 등락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높아진 반면에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는 상당히 높지 않은 상황인데요. 블록체인을 전기에 비유한다라고 하면은 가상자산은 전구 같은 하나의 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상자산과 그리고 앞으로 블록체인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은 가운데 성이 보이실 건데요. 이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5개의 군대가 주둔을 해서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력을 확인해 보니까 각 군대별로 1000명의 병력이 있고, 가운데 성에는 3000명의 병력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적어도 성에 있는 3000명 이상의 병력을 같이 공략을 하게 되면은 성을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각각의 군대는 서로 인접한 군대끼리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러 군대들이 모여서 같이 작전을 합의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배신자가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작전을 합의하지 못하고 결국은 배신자의 존재로 인해 가지고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요거는 실제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가 비잔틴 시대에 나왔던 이야기는 아니고, 분산 컴퓨팅 환경, 우리가 알고 있는 P2P 상황에서 서로 모르는 노드, 서로 모르는 PC끼리 신뢰와 합의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컴퓨팅 이론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절대자라는 존재, 중개자와 중앙기관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커머스 마켓, 11번가나 지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모르는 타인에게 물건을 구매하는데도 저희가 커머스 몰, 11번가, 지마켓이 거래를 중개해주고 거래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물건을 구매를 할 수 있고, 은행에서도 어떻게 보면 모르는 타인한테 송금을 할 때도 은행이라는 존재가 거래를 중개해주기 때문에 송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절대자라는 존재가 우리의 지금 시대의 모든 거래를 구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은 사실 이런 절대자, 중개자, 중앙기관에 대비되는 모든 존재들을 제외를 하고 우리 실제 노드들끼리 거래를 구현하자는 사상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이 블록체인을 간략하게 이미지화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내역이 담긴 블록들이 단단하게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을 형상화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나왔던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요. 2018년 11월에 비트코인의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어떻게 보면 저자 혹은 그룹, 단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비트코인의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달에 첫 번째 비트코인이 채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22일에는 비트코인을 사용한 최초의 실물 거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거래를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프로그래머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피자 2판을 구매를 하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지불을 하겠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실제로 피자 2판의 사진이 올라오면서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자신이 피자 2판을 구매한 대가로 1만 비트코인을 지불을 했다라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초로 비트코인이 실물 거래에 사용된 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5월 22일을 그 비트코인 피자 데이라고 지칭을 해서 비트코인과 피자와 관련된 이벤트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 이제 1만 비트코인으로 지불했던 시세가 8천만 원 시세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피자 2판에 8천억 원 상당으로 가치가 매겨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 적지 않은 가치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더 높은 상당의 금액이 지불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이미지로 다시 돌아가서 블록체인의 그 블록들의 특정 데이터들을 담아서 배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블록체인의 이제 불변의 특성을 통해서 데이터의 이제 특정 데이터들을 기록하는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개발자가 2018년 4월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의 내용을 블록체인에 기재하는 이벤트를 펼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남북정상회담을 잊지 말자는 생각을 가지고 그 블록 내의 데이터를 그 정상회담의 선언문을 넣어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 기념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밝혀졌는데요. 실제로 이 사례 외에도 중국 내에서는 한참 미투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언론에서 미투 운동을 제대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블록체인의 블록에 이제 데이터 내용을 담아서 배포를 하면서 그것을 알리는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과 기타 정보들을 담아서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거래 내역 자체 외에 그리고 블록 내의 앞전 블록 내역에 이제 해시의 값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블록들은 한번 연결되면 다시 취소되거나 블록의 연결을 해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연결된 블록은 영구적으로 계속 보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된 블록체인들이 모든 사용자들에게 동등하게 배포가 되는데요.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라면 누구나 전체 블록체인의 원장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블록체인을 통해서 중개기관 또는 중앙기관 중심의 기존 거래 방식을 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이미지를 보시면은 기존의 거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거래에는 중개기관, 중앙기관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송금을 위해서는 그 거래를 중개하는 은행이 필요하고 우리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오픈마켓의 존재가 필요하기 마련이죠. 이렇게 중개기관이 모든 거래를 중개를 하는 방식은 상당히 우리의 삶에 간단한 그 편의성을 제공을 합니다. 뭐 상대방을 믿고 믿지 않고의 문제를 떠나서 단순하게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중개기관 방식의 거래가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데이터 보안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방패라도 쉽게 뚫릴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양한 통신사라든가 유통사, 카드사, 예전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핀까지 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번호들이 유출됐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봤을 텐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정보가 그 중개기관, 중앙기관에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조작의 우려도 있습니다. 관리자에 의해서 이제 데이터가 조작되는 경우들이 존재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부정부패에 운영되는 뭐 횡령이나 배임 같은 사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사실 내부자의 제보나 아니면 규제당국의 조사 없이는 일반인들이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중개기관으로 인해서 상당히 편리하긴 하지만 거래의 시간과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1번가나 G마켓 같은 오픈마켓이 안전거래라고 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인데요. 제3자가 중개해주는 거래 방식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수수료라는 것이 부담이 되죠. 그리고 물건을 직거래로 사는 것보다 아무래도 시간까지 더 가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존 거래 방식의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